안녕하세요. 힘 빼고 육아하자. 힘빼입니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 나 친구들이 혼자 놀으래. 나보고 이 놀이는 하지 말래. 엄마, 친구들이 나만 놀이에 끼워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유치원은 성인의 축소판, 아주 축소된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에 나가시면 쾌활한 사람, 다정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배려하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뭔가 싸우자고 말하는 것 같은 사람, 늘 한없이 착하기만 한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치원의 아이들도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갈등 상황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또 성인들과 달리 다듬어지지 않고, 그리고 아직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갈등 상황이에요. 당연한 상황이고요. 아이들이 겪어나가는 많은 갈등 상황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아이들이 병원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아이들이 병원 놀이를 하면서 한 명은 의사가 되었을 테고, 한 명은 간호사, 한 명은 약국에서 약을 제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세 명의 역할이 잘 나눠졌고 모두들 환자하는 것에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병원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사항이 발생한 거죠. 한 명이 환자를 하고 뒤에 가서 다시 줄을 섰는데, 다른 친구가 나도 환자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 너 환자 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럼 내 언니를 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말은 나의 손을 잡고 가는 언니가 되어줘, 그렇게 나는 환자가 하고 싶어 라는 뜻인데, 이 여자아이는 난 언니 하기 싫은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 둘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한 명은 선생님, 얘가 나 환자 하지 말래요. 한 명은 너가 나한테 언니 하라고 했잖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언니가 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 모두가 이해가 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중재를 해주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연락이 오시냐면, 선생님, 오늘 병원 놀이를 하는데 우리 아이만 환자를 안 시켜줬다네요. 한쪽에서는 선생님, 자기는 언니가 하기 싫다는데 친구가 너는 언니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혹시 그 친구는 놀이에서 항상 주도적인 친구인가요?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었을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기지만, 엄마가 된 입장에서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하는 한마디가 차곡차곡 모여서 엄마의 마음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엄마의 마음에 스며들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는 눈처럼 쌓였다가 폭발한다고 해야 되나, 화산처럼?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그 감정을 분출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참고 참다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 명은 아기를 안고 있었고 한 명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은 따로 놀고 있었는데, 얘도 엄마가 하고 싶고 얘도 엄마가 하고 싶은 거예요. A랑 B랑 둘 다 엄마 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설거지 하는 것도 엄마고 아기 인형을 돌보는 것도 엄마니까. 그런데 서로 엄마를 할 거라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중재를 하게 되는 거죠. 엄마는 두 명이 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옆집에 놀러 온 엄마 할래? 그러면 모든 상황이 해결이 돼요. 이런 놀이들을 많이 겪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수많은 상황들이고, 이것도 과도기가 있어요. 발달의 과도기. 5살 때까지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크게 친구랑 누가 때리거나 누구한테 맞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다치곤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친구 때문에 누가 이랬어요 하는 상황은 사실 드물어요. 근데 6살쯤 가서 친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또래 간의 갈등 사항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걱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 와서 하는 말이 이 친구가 나한테 뭐 이런 말을 했어. 엄마 이 친구는 맨날 나만 안 시켜줘. 나만 안 끼워줘. 그런데 알고 보면 안 끼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말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야 나랑 이거 같이 하고 놀래? 친구야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옆에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선생님 친구가 나한테 이 놀이 하지 말래요. 나만 안 끼워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지만 집에서 아이 이야기만 들으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 선생님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좋지만 솔직히 엄마가 된 입장에서는 매번 선생님한테 묻는 게 상당히 죄송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유난스럽게 아이에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까봐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1차적인 해결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1차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어렵습니다. 첫 번째, 공간과 경청입니다. 너무 진짜 많이 들어서 공간과 경청 모르는 게 아닌데 아이와의 대화를 할 때 정말 잘 안 되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잘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가 엄마 친구가 나 이거 하지 말래. 나는 걔가 제일 나빠. 제일 미워. 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왜? 그 친구는 왜 맨날 땡땡이만 하지 말라 그래?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방법도 좋아요. 아이의 편에 서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친구가 너를 끼워주지 않았을 때 정말 속상했겠다. 그래서 혼자 놀았어? 혼자 놀면 속상했을 텐데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아이의 감정, 그때 그 감정을 읽어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이 시기 아이들이 느끼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감정인지를 몰라서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조금 건드려주면 아이들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쓸쓸하거나 외롭지는 않았어.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친구가 와서 누구야 나 이거 할래?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또 같이 놀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나 진짜 외롭고 쓸쓸했어. 그래서 그러면 너는 오늘 혼자서 뭐 하고 놀았는데? 나는 퍼즐 맞추기도 했고 혼자 모래놀이도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친구들이 그렇게 했지만 땡땡이는 혼자서 모래놀이도 하고 블럭 끼우기도 했구나 하고 그냥 그 상황을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 장면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 놀이도 했고 이 놀이도 했고 혼자서 이 놀이도 했고 이 놀이도 했다. 한번 장면을 떠올리다 보면 또 재밌는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래놀이 하다가 누가 옆에 와서 또 같이 놀았어. 또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이는 유치원에서 속상했던 경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갈등 상황이 깊었을 수는 있으나 즐거웠던 상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감정을 공감해주고 장면을 다시 되짚어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즐거웠던 경험들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긍정적인 경험들이 조금 더 아이 유치원 생활에 더 좋은 부분으로 강화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유치원에서 이런 경험도 있었지만 이렇게 재밌었던 일도 있었지를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해결책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너랑 놀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아이에게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엄마가 그럴 때는 친구가 언니 하기 싫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친구 의견도 한번 존중해주자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부모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해결책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조금 거리를 두고 여유 있게 기다려주는 것도 정답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분명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을 거야. 오늘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엄마 나 이렇게 해서 속상했어. 엄마 나 오늘 속상했는데 엄마 내 감정 알아주면 안 돼? 엄마 나 위로해주면 안 돼? 나한테 관심 가져주면 안 돼?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 감정만 잘 다독여 주시고 그리고 제발 충조 평판이 되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충고하거나 아이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와서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어제 친구한테 맞았어요. 그런데 맞으면 너가 맞으면 너도 한 대 때려. 맞아요. 힘으로 제압하는 아이들에게 무서움을 한번 보여주면 안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친구가 너무 세게 달려오니까 이 친구는 공격한다는 생각을 해서 밀친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피하려고 밀친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때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도 같이 때려 라고 해버리면 아이는 자기를 향해 달려거나 공격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만 다 때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의 판단과 평가, 비판, 충고 너무 위험해요. 특히 지금처럼 모든 걸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유아 시기에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장면만 그냥 한 번씩 언급해주세요. 모래놀이 했어. 블록놀이 했어. 블록으로 뭐 가지고 놀았는데 뭘 만들었는데 그렇게도 했었구나. 그러면 오늘 밥 먹을 때는 누구 옆에 앉았는데 하고 긍정적인 경험도 한번 물어봐주고 그러면서 그냥 아이가 유치원 생활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이야기해주시면 되고 꼭 나는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관련 동화책이나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느끼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나를 지칭하고 친구를 지칭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내가 잘못한 건가? 저 친구가 잘못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동화를 보거나 영상을 통해서 아이가 그거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저럴 때는 저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유치원에서 친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부모님들께서는 한 발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 아이는 적정 시기에 적절하게 갈등을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는 친구랑 매일매일 사이좋게만 지낸대요. 갈등상이 하나도 없대요.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내가 속상한 감정도 느껴야 하고요. 기분 좋은 감정도 느껴야 하고요. 행복한 것도 느껴야 하고 불행도 느껴야 해요. 그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아이가 하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공감하고 경청하는 건 정말 다른 거 아시죠? 민감보다는 엄마의 마음이 먼저 평온하게 평정심 유지한 상태에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건 상대방도 존중받는 일이고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일입니다. 아이에게는 그 믿음과 신뢰가 더 중요한 거지 당장의 해결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교사한테 전화하셔야죠. 저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아이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보다는 궁금한 게 있을 때는 늘 전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화를 하고 나면 사실 교사가 관찰이 잘 되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연락을 안 드렸는데 너무 속상했나 보네요.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엄마도 그런 상황이었구나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미처 신경 쓰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세요. 그리고 충분히 엄마로서 엄마가 되고 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전화해 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전화해 주시면
선생님도 편안하게 받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엄마가 너무 걱정하고 꽁꽁 앓고 있다가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면 전화를 하면 선생님 마음도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오해가 없게 전화를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공감, 경청. 두 번째, 너무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거리를 두고 여유 있게 기다려달라. 세 번째, 그래도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떡하긴요. 교사한테 전화해서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제가 어떤 걸 도와드려야 될까요? 선생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하고 소통하셔야지요. 같이 키워나가는 거니까요. 자, 오늘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깊이 생각했다가 또 영상으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빼이였습니다.